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빠르면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옐로우 단계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되면 식당 내 실내 수용 인원이 50%로 늘어나는 등 경제 제재가 활발해집니다. 한편 LA 카운티 코로나 사망자 수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까지 이틀 연속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사망자 제로를 기록한 가운데 입원 환자 수는 95명으로 1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16세 이상 주민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시는 이 같은 소식을 어제 긴급 메시지로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횟수가 8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300만여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지금과 매우 다른 입장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백신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생산 백신의 해외 공급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빠르면 다음 주 파이자 앤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12세 이상으로 확대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대형 약국 체인에 공급된 백신 13만 회분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된 사유는 약병 파손과 저장고 오작동 같은 관리 부실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수지 적자가 7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3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택시장이 화랑세를 보이면서 14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인 자매가 운영하는 주류 매장에 괴한이 침입해 벽돌로 자매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자매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는 아시아 여성 2명이 흑인 여성으로부터 망치 공격을 받아 역시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세운 자선단체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부호이자 자선사업가인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발표하자 이혼 사유와 또 1,300억 달러가 넘는 재산 분할에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견차만 확인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과 관세를 이용한 재테크 논란 등으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지하철의 한 고가 구간이 붕괴되면서 열차가 도로 위로 추락해 최소 2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주정거장 본체를 올려놓기 위해 쏘아올린 중국의 로켓이 곧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21톤에 달하는 로켓은 뉴욕, 베이징, 칠레, 뉴질랜드로 추락 지점이 예상되면서 추락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더스틴 메이가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시즌을 조기에 마쳤습니다.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LA 레이커스가 덴버 너기츠를 93대 89로 꺾어서 3연패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결정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25득점을 올려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제 재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가 각 카운티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수치를 발표하는데요. 여기 LA 카운티가 옐로우 등급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4가지를 분류하는 가운데 2가지가 LA 카운티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옐로우 등급으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옐로우 등급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이 더 풀리게 됩니다. 각종 경제 활동 활발해지죠. 피트니스 센터 등 운동시설 그리고 이런 술집 등 LA 카운티 위험 등급이 옐로우 등급으로 바뀌면 실내 수용 인원이 50%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바 총 수용 인원이 25%라는 제한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내 영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외 영업도 더욱 확대되는데요. 이 스포츠 경기장 다저 스테디움의 경우 현재 33%까지 수용 인원을 받을 수 있지만 67%까지 수용 인원이 늘어납니다. 또 놀이동산 이 테마파크 등의 수용 인원은 현재 25%에서 35%까지 입장객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옐로우 단계 다음은 정상화입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 정상화로 나가게 됩니다. 이미 플로리다가 5월 3일이었던 어제 모든 코로나 규제를 철폐하는 주지사 행정명령을 내려서 가장 먼저 플로리다주는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와 뉴욕 등 그리고 커네티컷 등이 오는 19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를 없애겠다라고 예고해 놓은 상태여서 정상화 속도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 LA 카운티의 코로나 테스트 양성 확진율이 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수도 일요일에는 313명, 어제는 255명이 보고됐고 또 2일과 3일 이틀 연속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지난 1일 410명에서 390명으로 중환자실 환자도 86명에서 87명 순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의 누적 양성 확진자는 123만 3,98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만 3,9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이 같은 수치로 인해서 LA 카운티는 옐로우 티어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 100명 밑으로 떨어진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지난 2일 일요일 111명에서 어제 95명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2자릿수대로 떨어진 것 오렌지 카운티 수개월 만입니다. 중환자실 환자도 21명으로 줄었고 신규 감염은 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도 어제 보고된 사망자 수 제로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최소한 2주 정도 뒤에는 옐로우 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 백신을 12살에서 15살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까지 승인을 전망을 하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FDA 계획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들은 FDA 승인이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승인되면 미국에서 이 연령대의 수백만 명이 추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통제방사센터 CDC는 FDA 승인이 나온 다음 날 백신 자문회의를 열어서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하고 백신 접종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승인은 미국 백신 접종에 큰 진전이 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염병의 강한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백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미국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점점 정상화로 가기 위해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미국은 집단 면역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맞물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등에 적용했던 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지하철도 24시간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뉴저지와 코네티컷주도 함께입니다.
Beginning Wednesday, May 19th, most capacity restrictions will end across the tri-state area. That includes retail stores, food services, gyms, fitness centers, amusement and family entertainment, hair salons, barbershops, offices, etc. 감염률과 입원이 꾸준하게 줄고 있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은 아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미국에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몇 년 동안 계속 퍼질 것이어서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집단 면역의 기준이 애초 인구의 60에서 70%였다가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가 속출하면서 최소 기준선이 80% 이상으로 올라간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국인이 30%에 이르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Not only from the data, but from conversations with community members and leaders, that there are still people who have questions and want more information about vaccines.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자들은 연일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발에 주사를 놓는 것이 미국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대형 약국 체인에 공급한 코로나 백신 가운데 13만 회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최대 의료재단 카이저 파운데이션은 어제 이같이 전하고 대량 허비의 책임이 연방정부로부터 백신 접종을 위탁받고 있는 대형 약국 체인 CVS와 월그린스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미 전역에서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고된 백신은 모두 13만 2,874번 회분입니다. 이 가운데 CVS가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 물량은 절반 이상이고 월그린스가 버린 물량은 21%였습니다. 두 약국 체인에서 버려진 물량을 합치면 12만 8,500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70%가 넘는 것입니다. 버려진 물량의 60%는 파이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져 작년 1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파이자 백신은 최저온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고 병당 5명 내지 7명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MBC 방송은 폐기된 사유는 약봉 파손과 저장고 오작동, 보관상의 오류, 유효기간 만료 등이라면서 파이자 백신은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11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 여름이 끝날 때쯤 우리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의 커뮤니티 컬리지를 방문해 연설한 후 미국의 집단 면역 달성과 정상화 복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해외 공급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코로나 바이러스 조정관은 미국에서 생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수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가 미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백신을 직접 수출하는 것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사실상 첫 공식 승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인 쟁점이 됐었던 마스크 착용이 또다시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가 논란이었다면 이번에는 언제 벗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해 촉발됐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7일 백악관 야외 잔디밭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 연설을 하러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개정한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소규모의 실외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MBC 방송에 나와 백신을 맞은 사람이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애국적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바이든 대통령이 CDC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CNN은 이런 논란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슈를 이용하려는 정치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학계도 CDC의 마스크 지침을 두고 완화에 너무 조심스럽다거나 대중에게 서로 상충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조언을 주고 있다 등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버지니아주를 찾았다라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버지니아주 노폭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교육, 노동자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제시한 공교육 확대 방안이 경제 균형을 되찾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물적 인프라 투자인 일자리 계획, 보육, 교육 등 인적 인프라에 역점을 둔 가족 계획의 4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현재 의회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 과세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증세 때문에 경제 성장이 늘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5, 6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80도를 웃돌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그러나 전날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예년기온 웃도는 포근한 기온은 계속되겠습니다. 이처럼 맑고 포근한 완연한 봄 날씨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도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 53도, 해안 지역은 69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비가 그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3도, 낮 최고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그할러 상황입니다. 405 노르선상 엘세곤도 블루바다 만나는 지점 오늘 이른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각 현재까지도 모든 차선 통제되어 있습니다. 405 노르선상 엘세곤도 블루바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역시 405 노르선상입니다. 로스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벨플라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4번 사우스 선상에서 팜데일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405 사우스 선상에서 118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지하철의 한 고가 구간이 붕괴돼서 지하철 열차가 도로 위로 추락해 최소 2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YTN입니다. 지하철 고가 철로 구간이 붕괴되면서 객차가 추락해 비스듬히 걸쳐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객차를 뒤지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현지 시간 3일 밤 10시 반쯤 도로 위 약 5m 높이에 있던 고가 철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시 당국은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이 49명이라고 밝혔는데 밤늦도록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이 혼잡한 도로였지만 중앙분리대 위쪽에 고가철로가 있어서 그나마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보안 경계선 밖에 모여들자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멕시코시티 지하철의 최신 노선인 12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지하철은 하루 400여만 명이 이용하며 미주 대륙에서 뉴욕시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 빌 게이츠가 부인 멜린다와 이혼을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0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세계 네 번째 부자의 이혼이자 또 자선 사업에 열중했던 모범 부부의 결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나 또 이 공동 자선 사업의 향배에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한 빌 게이츠와 부인 멀린다는 현지 시각 3일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공동声明에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7년 동안 훌륭한 3명의 자녀를 함께 키웠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도 세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혼 이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관심은 재산 분할과 이들 부부가 운영해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단체인 빌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미칠 영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포브스를 인용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3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6조여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혼 결정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서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혼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전 부인 맥켄지 스콧에게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 우리 돈 약 39조 원을 준 바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옮긴 후 멀린다와 함께 질병과 기아,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빌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활동해 왔습니다. Better health leads to better education, which leads to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which leads to broader prosperity for communities and countries.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이런 재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지원해 왔는데 두 사람은 이혼 성명에서 자선재단에서는 계속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선사업, 공중보건, 비즈니스 분야에서 충격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차별과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성공한 아시아계 기업가들의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서 거액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에 1억 2,500만 달러를 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사모펀드 크레비스 로버츠의 공동사장인 한국계 조지프베, 헤지펀드 카말라 캐피털 창립자 겸 회장 리우, 알리바바 부회장인 조지프 차이, 야후 공동창업자 제리 양 등이 기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마트, 포드재단, 그리고 NBA, 이 농구팀, 프로농구, NBA 등의 기업과 단체도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에 1억 2,5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액수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오랫동안 정책 결정권자들과 자선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날샤 단체 회장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종종 성공적이고 부유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시달려왔다며 이러한 모범적 소수인종 신화가 이미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솔린을 운반하는 유조차 운전자가 부족해지면서 미국 내 가솔린의 주유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유조차 운전자들의 단체인 전국 유조 차량협회에 따르면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현재 미국 내 유조차의 20에서 25%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경제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가솔린 수요가 크게 떨어지자 유조차 운전자들이 직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연방정부가 마약이나 알코올 규정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해서 6만여 명의 유조차 운전자들이 일터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조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별도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이후 정상화되지 않은 전문 교육기관들이 있어서 유조차 운전자가 더욱더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확대로 올여름의 휴가철 여행 수요가 살아나면서 핫스팟이라 불리는 인기 여행지에서는 가솔린 품귀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주말에 타운에 장보러 나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주말에 한인마켓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대형 마켓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장보기 겁난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비용은 50% 이상 오른 것 같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산으로 회복의 길로 접어든 미국 경제가 급속한 경기 반등으로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우려의 근거 상당한 것은 바로 물가 상승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를 일시에 셧다운시키면서 물가 상승에 단초를 제공했고 자택 대피령으로 여행과 외식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비 지출은 없었지만 반면에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월 동기 대비 2.6%가 상승했습니다. 3월 물가 상승률의 원동력 역시 물가 상승과 가솔린 가격 상승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가 상승세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 모처럼 맞은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월에 나타난 높은 물가 상승이 제조업 분야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현재 제조업 분야는 극심한 원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 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경계론을 펼치는 이들의 주 공격 대상은 금융당국입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저금리 기조의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현재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고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택시장이 화랑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4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시장이 지난 2007년 부동산 붐 이래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LA 카운티의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34%가 뛰면서 2007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매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도 17.2%가 뛰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 매매는 1년 새 29.9%가 뛰었고 기존 콘도의 매매는 1년 새 무려 40%가 뛰었습니다. 단독주택 중간가는 82만 5천 달러, 콘도 중간가는 60만 1천 달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지난 3월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38.5%가 뛰었고 주택 가격은 10.6%가 뛰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 매매는 1년 새 37%가 뛰었고 기존 콘도 매매는 1년 새 47%가 뛰었습니다. 단독주택의 중간가는 93만 5,500달러, 콘도 중간가는 57만 8천 달러입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보통 괜찮아서 오퍼를 놓을 경우 보통 한 3, 40 정도의 오퍼가 들어와서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들고요. 요새는 오퍼가 돼도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등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감정 컨틴전시라든지 그다음에 론 컨틴전시 아주 없이 오퍼가 들어와요. 셀러 입장에서는 좋겠죠. 무조건 사는 거니까. 치열한 경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져 바이어들이 콘도로 눈을 돌리면서 콘도도 덩달아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그 LA랑 가까운 지역, 그 괜찮은 지역, 그랜데이라든지 버뱅크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패사디나 지역 이런 지역은 상당히 아주 그 많은 그 오퍼가 콘도라도 몰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택 매매에 있어 학군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매물 부족으로 인해 주택 매매 시 학군을 따지는 경향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 매물이 시장에 나와 에스크로까지 가는 시간은 2주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20% 다운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30-40% 다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탁에서 아마 그 많은 돈이 글로 부동산으로 흡수가 되는 모양이에요. 스탁도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층일수록 스탁 같은 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걸 처분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많이 다운을 합니다. 예,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요. 바이어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셀러들도 집을 처분하고 난 다음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매물로 선뜻 내놓지를 못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업소가 입주해 있는 LA 한인타운 인근 쇼핑몰에서 심야에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새벽 1시경 크렌셔 블루버드와 워싱턴 블루버드 코너에 있는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남성 2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부상했습니다. 사망한 두 남성은 25세와 30세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여성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이 발생하기 전 쇼핑몰 내의 술집에서 고객들 간의 언쟁이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이 총격으로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사 발령과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기업금융센터 1팀을 이끌던 크리스 조 부행장과 비비안 김 법무총괄 부행장을 전무로 각각 승진 발령하고 동부 지역과 텍사스 영업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먼저 크리스 조 전무는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뒤 리먼 브라더스와 옛 나라은행을 거쳐 2013년도 한미은행에 합류했습니다. 비비안 김 신임 전무는 UC 버클리에서 학부와 법대를 졸업하고 주류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2015년부터 한미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개편의 일환으로 제이김 전무는 기업금융센터 2팀 센터장과 텍사스 전체 영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한미은행은 휴스턴 지역의 이스트웨스트 은행 출신의 베테랑 뱅커인 폴청 본부장을, 또 남가주에는 신한아메리카 은행 출신의 이건희 부행장을 각각 새롭게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우승자를 맞춰라 온라인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펼쳐지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관심을 높이고 관람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취지로 LG, 카우나, MGM 등 최상급 브랜드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를 경품으로 선사한다고 합니다. 경품 이벤트의 그랜드상은 LG 시그니처 프리미엄 가전제품 패키지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레인지,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집안의 가전제품을 모두 LG 시그니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1등 상품은 카우나 최고급 마사지 체어, 2등 상품은 라스베가스 겟어웨이 2인 패키지로 이 패키지에는 MGM 호텔 3박 숙박권과 섀도우 크릭에서의 골프 라운드, 무료 VIP 스파 이용과 1인당 $250 상당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bankoffhopesweeps.com에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넣고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토너먼트 우승 선수를 예상해 선택하면 됩니다. 당첨자는 6월 5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일인 내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와 공동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화, 롯데상사 미주법인이 후원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노인센터 1층에서 65세 이상 노인 선착순 500명에게 1.5파운드 쌀 한 포와 식혜, 비상용 알람 각 1개씩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단 비상용 알람은 400명 선착순에 한해 나눠드리게 됩니다. 비상용 알람은 아시아계 노인층을 겨냥한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경보 사이렌 기구로서 최연지 씨가 고펀드미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제작해 노인센터에 400개를 기증한 것입니다.
한국통신기업 KT와 대한항공이 LA 카운티의 미주 본사가 위치한 탑20, 탑20 외국 기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비즈니스 저널이 모기업의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한 탑20 LA 카운티 외국 기업 명단에서 KT가 5위, 대한항공이 15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전년도 순위와 비교하면 KT는 4위에서 5위로, 대한항공은 10위에서 15위로 순위가 밀린 상태입니다. 1위는 토렌스에 본사를 둔 혼다 자동차입니다. LA 한인회와 KYCC 강드림 파운데이션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비영리 재단인 강드림 파운데이션이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두 단체를 통해 총 100명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지난 2013년 LA의 대표적인 한인 의류업체 에지마인의 강창근 대표가 회사 창립 20주년을 기해 기업이윤회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매년 약 수십 군데 한인과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 정부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학업에 열심히 매진하는 계기의 보탬이 되도록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올해 LA 한인회와 한인청소년회관, KYCC 두 군데 단체를 통해 각각 50명씩 총 100명의 장학생들을 모집하여 학생 1인당 $1,200의 장학금을 이들 두 군데 단체를 통해 수여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거나 대학 입학 예정자들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LA 한인회를 통해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기소개서 한 부, 누적 학점 4.0 만점 기준 3.0 이상인 최근 1년 성적표, 그리고 추천서 샘플 한 부를 준비해 LA 한인회 이메일 info@kafla.org로 보내면 됩니다. KYCC를 통해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웹페이지 bit.ly/kdf2022를 참조해 제출 서류를 이메일 lkim@kyccla.org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들 두 단체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장학금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의 소통을 독려하고 가족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하트앤하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하트앤하트 캠페인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 사랑의 마음을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전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캠페인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록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으나 가족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한인가정상담소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해 보내고 우편,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의 전송 방법을 선택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메시지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 번역도 제공됩니다. 하트앤하트 캠페인은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행사 문의는 카카오톡 KFAMLA에 하면 됩니다. LA 민주평통이 오는 5일 최영준 통일부 차관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화상 강연회를 개최해 현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국제 정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연회는 오는 5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줌 미팅 아이디 768-565-8509 패스워드 584496을 사용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LA 평통 전화 213-384-6919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차량 통행을 막고 주변 식당에 5개의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스트릿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커뮤니티 신청을 받아 뉴욕시 5개보로 20개 지역에 오픈스트릿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에 도전하는 아시아계 정치인인 앤드루 양이 민주당 후보 경선을 한 달을 앞두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양 후보는 뉴욕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인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28% 지지율로 이 두 자릿수 이상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6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채 각 캠프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그 격차가 좁혀졌다는 분석입니다. 버지니아 중앙정보국 CIA 본부 건물 외곽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신원 미상으로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CIA는 매뉴얼에 따라 본부 경계태세를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인 여성들이 운영한 주류 매장에 괴한이 침입해 공격을 했습니다. 볼티모어 지역 방송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볼티모어 펜실베니아 애비뉴에 있는 이 주류 매장에 한 남성이 들어와 가게 주인인 한인 자매를 공격한 것입니다. 남성은 이 손에 든 시멘트 벽돌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찍기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 남성을 밀어냈고 결국 가게에서 쫓아낸 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고 특히 A씨는 머리에 30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었고 경찰은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체포해서 현재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한인 유권자의 지지와 투표 참여가 있으면 승산이 있다라면서 LA 출신의 30대 젊은 한인 여성이 버지니아주 최초의 한인 여성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86지구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 86지구 예비선거에 출마한 아이린 시인이 주인공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에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공익사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10% 절약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하루 평균 42갤런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낮은 물 사용량입니다. 하지만 조경 사업에 물을 사용하는 1,600명의 고객들은 요즘 같은 가뭄에 물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3만 5천 세개 야구장과 주택, 상가 등 하워드 터미널 종합개발계획을 오클랜드시에 제출했습니다. 종합개발에 120억 달러가 들어가며 개발이 완료되면 오클랜드시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도 큽니다. 시애틀 시내의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수거료가 오는 2026년까지 20%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애틀 유틸리티국이 2026년까지 6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쓰레기 수거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애틀 시의회는 내일 표결을 하게 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카우아이 섬의 부동산 595.4에이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단체 와이올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거래 금액은 5,3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커버그는 토지를 보호하고 농업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고 싶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커버그가 하와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이번 595에이커 구매와 합해져서 1,300에이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중국이 우주정거장의 본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은 가운데 이 대형 로켓이 조만간 지구로 떨어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의 꿈을 실은 대형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창정5B라는 이 로켓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을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임무를 마친 로켓은 아직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조만간 지구로 재진입해 떨어지게 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무게가 21톤이나 되는 이 대형 로켓이 현재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지겠지만 일부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추락 지점은 북반구에서는 미국 뉴욕과 중국 베이징, 남반구에서는 칠레와 뉴질랜드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정5B 로켓이 오는 10일 전후로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8일, 늦으면 12일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재진입 날짜가 정해지면 낙하 시간과 지점도 더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구의 71%가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에 추락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상에 떨어질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지역들은 불안한 주말을 맞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 시간을 잘 분별을 못해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네. LA 다저스의 더스티 메이가 팔꿈치 수술, 타미전 서저리를 받기로 해서 시즌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만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